모모생각 과학 공부.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직권의 변화 중에서 암석 다음에 강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강물도 이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강물들의 종류, 이름 기억하고 그리고 조항 강물은 또 어떤 건지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그래, 그럼 강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강물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여러 가지 암석들이 있었잖아. 화성암도 있었고, 퇴적암도 있었고, 변성암도 있었고, 이렇게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들을 우리는 강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잖아. 조약돌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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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알. 뭐 이런 노래가 있지.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먼저는 지각을 배웠고 암석을 배웠고 이번에는 광물인데 광물은 이렇게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이라고 해. 조암 광물은 우리가 6개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장석이 있고 석영이 있고 흑운모, 희석, 그리고 각섬석, 관람석이 있어. 이렇게 6가지가 주된 강물로서 조암 강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6가지의 강물이 어떻게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가 배웠던 암석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일단 이 조암 강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피비를 차지하는 애는 장석이야. 장석. 꼭 기억해야 돼. 장석이 그래도 가장 많이 좀 보여진다는 거고, 장석이 조금 덜 들어가는 암석일 수도 있겠지. 감, 장석이 조금 덜 들어가는 암석도 있을 거고, 더 많이 들어가는 암석도 있겠지. 그래, 이렇게 즉 조암 강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강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강물의 특성은 즉 다른 강물과 비교되는 즉 그 강물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고유한 성질이니까 딱 그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단맛이 나는 무엇 하면은 이 맛도 나중에 배울 테지만 어떤 물질의 특성이 되거든. 강물의 특성은 맛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거 설탕 이렇게 나오잖아. 이것처럼 흰색을 갖고 있는 거 하면은 석영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거든. 그래. 즉 첫 번째 강물의 특성으로서 색이 있어. 색. 석영과 장석은 조금 밝은 색을 띠고 나머지 흑음모, 희석, 각섬석, 관람석은 어두운 색을 띠는데 장석은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석영은 무색, 그러니까 좀 크리스탈처럼 보이는 좀 그렇게 보여. 그래, 그것이 즉 뭐라고요? 석영. 그 다음에 흑운모는 흑자잖아. 거물흑자. 거물흑. 그래서 검은색이고 그리고 관람석은 황록색을 띄어. 황록색. 그 다음에 안 한 게 그렇지. 각섬석과 관람석 말고 각섬석과 희석인데 얘네 둘의 색은 좀 비슷해. 검은색이나 녹색을 띈다는 거. 그러니까 크게 구분해서 먼저 석영과 장석이 밝은 색이 들어간다. 이것 정도만 먼저 크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좋은 색. 아이 좋아. 이 좋은 색이 아니라 조흔이야, 흔. 즉 좋은 판에 갈았을 때 좋은 판이란 즉 초벌구이한 판이거든. 조금 단단한 판이겠지. 같은 돌멩이인데 조금 단단한 판으로서 이 좋은 판에 갈았을 때 나오는 가루색을 우리는 조흔색이라고 하는데 겉은 검은데 딱 봤을 때 아까 지금 선생님이 흑은모 검다라고 했잖아, 색이. 근데 얘를 좋은 판에 갈면은 그 가루색은 흰색이 나와. 신기하지? 그래서 좋은 색도 따로 기억해 둬야 돼. 이것도 강물의 특성이고, 그럼 몇 가지만 좋은 색에 대해서 알아볼까?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금 있잖아, 금. 반짝반짝반짝. 이 금이 겉은 딱 보기에도 금색, 즉 노란색이지? 노란색인데 얘를 좋은 판에 갈면은 무슨 색이 나올까? 검은색이 나올까? 아니겠지. 금은 즉 좋은 판에 갈았을 때도 즉 가루색이 노란색이야. 좋은 판에 갈아봄으로 해서 금은 노란색이 뜨는데 그런데 금하고 비슷한 황동석과 황철석이 있어. 즉 색깔이 겉보기색이 똑같이 금색처럼 노란색인 거야. 즉 노란색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좋은 판에 갈면은 얘네들은 다른 색을 띄어. 즉 황동석은 녹흑색을 띠고 황철석은 검은색을 띄어. 이렇게 좋은 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황동석과 황철석을 금과 구별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흑은모, 자철석, 적철석이 있는데 이렇게 흑은모처럼 겉은 검은색이야, 둘 다. 그런데 갈았을 때 셋 다 색깔이 틀려. 흑은모는 흰색, 자철석은 철자가 들어가면은 약간 검은색 조금 이렇게 힌트? 팁 같은 거? 그래 아까 황철석도 철자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속은 좋은 색은 검은색. 그래서 자철석도 흑은모처럼 겉보기색 겉은 검지만 좋은 색은 검은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적철석은 적색이잖아, 적색. 겉은 검지만 즉 적색. 좋은 색은 적색이 나오는 거야. 붉은색, 붉은색. 그래, 이렇게 즉 좋은 색도 강물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 그리고 굵기가 있는데 굵기는 얼마나 단단한가를 무르고 단단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래, 이 굵기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 굵기가 약한 것부터 쭉 외웠었거든. 지금은 표가 나올 거야. 그렇게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활, 활석이 가장 무르고 활을 잘 쏘는 석고야.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라고 선생님은 아직도 문장이 기억이 남는데 그래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 뭐라고?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이렇게 활부터 시작하면은 활석인데 앞은 무르고 뒤로 갈수록 이제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문장은 이렇게 되지만 10개거든. 그래, 금강석이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몬드의 재료, 다이아몬드의 주 원료, 이 금강석을 잘 연마시켜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데, 금강석 아주 단단하지. 우리가 연마제로 쓸 수 있는 다이아몬드, 그치? 이 금강석이 즉 단단하기가 10번 가장 단단하다는 얘기고 활석은 가장 무르다는 얘기야.
그래,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냥 요렇게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 중간에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럭키 세븐 서경이 딱 7번이거든. 7번인데 우리가 조음판이 한 6.5 정도 돼. 그러니까 서경은 조음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더 단단하니까. 즉 단단함을 어떻게 알아본다? 서로 돌과 돌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긁힘이 있는 것이 무른 거고 긁힘이 없는 것이 단단한 거겠지. 그래, 긁힘이 없어. 긁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석영을 좋은 판에 갈아가지고 좋은 색을 본다고 열심히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머진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광물이 있거든. 그래, 방해석이야. 방해석. 한 가지 특성에 한 가지 외우기 쉽겠지? 꼭 외우자. 그래, 방해석. 염산과 반응하고 그리고 자석 같은 성질이 있는 자석, 철이 붙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철이 붙게 한다. 자석처럼 철이 붙게 한다. 이렇게 말을 짜맞추면은 자철석이 되는 거지. 그래, 자철석. 자철석은 자성이 있다 얘기하고, 그리고 방해석은 염산과 반응한다. 이렇게 한 가지씩 꼭 기억하자. 그럼 강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강물이 특성이 아닌 것을 알아보자. 강물의 특성이 아닌 건 내가 무엇을 쟀는데 그걸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무게를 쟀어. 55g이 나갔네? 55g이 나갔다고 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없지. 이렇게 무게나 질량이나 그리고 부피 같은 거, 부피, 무게, 질량, 뭐 요런 것들, 강물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 크기, 크기도 강물의 특성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조금 알아두면 비교해서 기억해 둬야 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거든. 이렇게 강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럼 강물 다음에 더 쪼개지겠죠. 이런 작용을 풍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풍화 때문에 만들어진 토양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래, 그럼 먼저 토양하기 전에 풍화에 대해서 암석이 풍화된다. 좀 들어는 봤을 거야. 풍화란 이 암석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잘게 부스러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풍화라고 하거든. 풍화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 거지. 부스러지거나 성분이 변하거나. 그래, 이렇게 해서 풍화될 수 있는데 크게 풍화의 요인은 바람, 즉 공기지, 공기. 그다음에 뭐 비 같은 거, 강수량, 그치? 그리고 생물의 뿌리도 요렇게 가면서 이 암석을 부스러지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이렇게 즉 성분이 변하는 것은 또 다른 원인 때문이고 먼저는 물이나 공기에 의해서 즉 추울 때는 얼었다가 다시 좀 그릴까? 이렇게 틈새가 있는 암석이 있어. 그럼 여기에 슬슬슬슬 비가 와서 물이 찼어. 이렇게 물이 찼는데 날씨가 추워. 추우면 어떻게 돼? 얼음이 되지.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커져.
그래, 물이 얼음이 되면은 부피가 커져서 조금 요렇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커지고, 다시 그것이 날씨가 다시 온화해져서 녹아. 그러면 요렇게 커진 것이 또 요렇게 이 부피를 차지하겠지. 그리고 또 비가 오고 요렇게 해서 또 비가 오고 또 얼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암석이 부스러질 수밖에 없어. 즉 이렇게 물과 얼음에 의해서도 풍화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즉 땅속에 있던 암석이 드러나 지표에 드러나게 되면은 즉 압력이 약해져서 또 그것이 부스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식물의 뿌리 같은 거에 의해서 즉 암석이 부스러질 수도 있어. 이렇게 즉 부스러지기만 하는 요인이 있는가 하면 성분이 변한다고 했잖아. 성분은 산소 같은 거, 산소하고 암석이 만나면 그 산소하고 반응하는 암석이라면은 반응을 할 거야. 그래서 즉 그 암석이 붉게 보인다던가 붉게 변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돌에 끼어 있는 개울가 같은 데서 이끼 같은 거 보이지? 그 이끼가 그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 지하수가 즉 땅속을 흐르면서 암석의 성분을 달리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풍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즉 풍화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암석과 만나는 표면적이 넓을 때, 그리고 온도차가 심할 때, 뭐 강수량이 더 많을 때, 뭐 이럴 때 풍화가 더 잘 되겠지. 그래, 이렇게 우리가 풍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 풍화에 의해서 이렇게 부스러진 흙들 사이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되는 것을 토양이라고 하거든. 이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여기서는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풍화가, 그치? 그 지표 아래에 암석이, 즉, 이렇게 큰 암석들이 있다고 해보자. 지표, 여기는 지표고, 이 지표 아래 암석들이 슬슬슬슬 여러 가지 아까 했던 요인에 의해서 부스러지고, 이렇게 부스러지고, 크게 부스러지겠지. 이렇게 암석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먼저 부서지면, 여기서 이렇게 부서지는 이 암석을 우리는 1번 기반암이라고 돼. 기반암. 즉 기반암이 제일 밑에 있는 이런 큼직한 암석이 기반암이겠지. 기반암 위쪽으로 이렇게 부서진 암석을 우리는 모질물이라고 해. 모질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와야겠네. 두 번째, 그 위에는 모질물이 형성되는 과정, 순서 좀 기억하자. 모질물이 즉 형성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쳐서 더 부서지면 이렇게 조금씩 더 부서졌겠지. 이렇게 더 부서지면, 이렇게 더 부서지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세 번째, 표면에 있는 토양, 표면에 있는 토양, 표토가 만들어지고, 지금 얘가 더 부서져서 만들어진 이 토양이 표토란 얘기지. 표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부서지면은 조금 고운 입자들이 그 아래, 표토 아래 이렇게 즉 자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심토, 심토라고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심토이고, 즉 순서는 일단 먼저 기반이 되는 암석, 기반암이 있어야 되고, 그 기반암이
풍화에 의해서 먼저 1단계적으로 부서지면 우리가 그것을 모래알과 모래알과 암석 조각이 섞여져 있으면 모질물이라고 해. 그래서 모질물을 만들고 그것이 좀 더 또 풍화돼서 부서지면 좀 더 작은 암석이 되겠지. 그것을 우리는 표토라고 하고 이 표토가 좀 더 또 시간이 지나면 더 고운 입자층은 아래로 요렇게 쏠리겠지. 그래서 그 아래에 심토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들어진 순서하고 단면을 봤을 때 아래부터 있는 순서가 조금 다르지. 즉 아래부터 기반함, 모질물, 그 다음이 심토고 가장 위에가 표토라는 거. 그래. 즉 만들어진 순서하고 단면으로 봤을 때의 아래층부터의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자. 이 토양의 역할은 즉 우리 사람이나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터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식물들이 이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안에 양분도 있고 그리고 뭐 그치, 수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토양은 즉 정수기의 역할도 하는데 즉 토양은 정수기처럼 즉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이렇게 오염수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도 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자. 표토, 심토, 모질물, 기반함 이 순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순서로 만들어지고 층은 어디에 있는지 네, 기억해 두고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확실히 정리를 해 봐요. 문제. 강물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는 특성과 이를 이용해 구별할 수 있는 강물을 짝지은 것이다. 바르게 짝지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강물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는 특성 한 6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색이 있고요. 색은 밝은 색, 어두운 색으로 밝은 색, 어두운 색으로 먼저 크게 구별하면 되는데 밝은 색은 석영과 장석, 밝은 색, 석영과 장석으로 구분하시고요. 어두운 색은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갈람석 등이 있습니다. 갈람석. 이렇게 크게 먼저 밝은 색, 어두운 색으로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강물의 특성으로 좋은 색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색은 좋은 판에 갈았을 때 나오는 가루색으로서 즉 겉보기 색과 다른 색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강물이 있다고 했죠. 금과 황동석과 황철석 이렇게 세 개의 색은 즉 겉보기 색이 다 노란색으로 똑같지만 금은 좋은 색도 노란색이고요. 황동석은 녹흑색이 되고 황철석은 검은색 이렇게 구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좋은 색에서 흑음모가 있고 흑음모, 자철석, 적철석이 있는데 적철석 다 겉은 검은색이지만 흑음모 좋은 색은 흰색을 띠고요. 흰색. 자철석은 검은색. 자철석은
붉은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성을 갖고 있는 광물도 있다고 했죠. 자성은 자철석, 그리고 염성과 반응하는 광물은 방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방해석. 그럼 보기를 볼까요? 기억, 색이 나와 있네요. 색. 금하고 황동석은 색으로 구별할 수가 없죠. 색은 똑같이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기억색은 아니고요. 니은 자성에 황동석이 있네요. 자성은 자철석이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붙게 하는 성질. 그래서 황동석 아니죠. 황동석 아닙니다. 디귿 염산반응 자철석이라고 적혀 있네요. 염산과 반응하는 건 방해석이기 때문에 자철석 디귿도 아니네요. 리을, 국기, 석영, 금강석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국기는 광물의 단단한 정도로서, 즉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시켰다. 뭐 요렇게 외우라고 저는 알려드렸는데, 일단 국기, 석영은 럭키 세븐, 즉 숫자가 커질수록 국기가 단단한 것입니다. 금강석은 10, 12죠 10, 가장 단단하고요. 이렇게 국기로 알아볼 수 있는 리을은 맞습니다. 미음, 좋은색, 흑운무, 적철석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렇죠. 좋은색은 흑운무, 적철석, 자철석. 흑음무는 좋은 색이 흰색, 적철석은 좋은 색이 붉은색, 그리고 자철석은 좋은 색이 검은색이죠.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리을과 미음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석영과 방해석은 무색 투명한 광물이다. 두 광물을 구별하려면 어떤 특성을 이용해야 하는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광물에 대해서 배웠는데, 광물은 즉 처음에 지각, 가장 큰 지각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각을 이루는 암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암석. 그리고 이 암석을 이루는 광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광물. 광물 중에서도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합니다. 조암 광물. 조암 광물은 석영, 장석, 휘석, 각섬석, 흑운무, 간람석 등이 있습니다. 석영과 장석은 밝은 색이고요. 밝은 색. 아래 희석, 각섬석, 흑운무, 간람석은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색. 이렇게 색으로도 광물이 구별되는 광물의 특성인데, 다른 광물의 특성을 얘기하자면 좋은 색도 좋은 색, 즉 좋은 판에 갈아서 본 가루색이죠. 이 좋은 색도 광물의 특성이고, 좋은 색에서 특히 구별해야 될 것이 흑운무가 있는데, 흑운무는 즉 어두운 색이라고, 겉은 어두운 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광물의 특성의 또 하나로 굵기가 있었죠. 굵기. 한 10가지 정도의 굵기를 비교한 모스 굵기계표가 있는데, 즉 활석부터 가죠.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여기서 석은 석구고요. 활을 잘 쏘는 석방, 여기 방이 방해석이고요. 활을 잘 쏘는 석방형이 형석, 인정 없는 인은 인해석이고요. 인정 없는 정장석,
인정 없는 석황을 여기서의 석이 즉 석영이고요. 석황 여기서의 황은 석황을 감금시켰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기억하면은 10개가 쉽게 외워질 거예요. 여기 아래 황, 강, 금은 뒤에 옥이 붙어 있는 황옥, 강옥, 이 금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의 원석이죠. 다이아몬드. 네, 요렇게 국기를 기억하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도 있었고요. 그것이 방해석이었고요. 방해석이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되는 광물이고요. 그 다음에 자성이 있는 광물, 자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철석이 있죠. 간단하게 하나씩 있는 것은 꼭 외워두세요. 그럼 문제로 가서 보기를 볼까요? 기억, 자성을 비교한다. 문제에서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하기 위한 거죠. 자성은 자철석이 갖는 광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석영과 방해석을 자성을 비교해서 구별할 수는 없겠네요. 1번은 아닙니다. 니은, 서로 긁어서 굵기를 비교한다. 그렇죠. 긁어서 굵기를 비교하면 지금 옆에 적혀져 있는 대로 다시 가면 굵기, 방해석 세 번째 있죠. 물은 것부터 즉 1번부터 적은 건데 방해석은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방해석이 세 번째고 즉 석영은 7번째. 그래서 석영이 방해석보다 좀 더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긁어서 굵기를 비교했을 때, 즉 긁어지는 것은 흠집이 나는 것은 방해석이고 석영은 단단하니까 흠집이 생기지 않겠네요. 서로 긁어서 굵기를 비교한다. 맞습니다. 디귿, 묽은 염산과의 반응을 관찰한다. 그렇죠.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방해석입니다. 방해석이고 즉 석영은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겠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이렇게 니은과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면 4번입니다. 문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가장 늦게 형성된 층과 생물이 살아가기 가장 적당한 층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해 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그림을 해석해 볼까요? 먼저 D는 기반암이 되겠네요. 기반암. 제일 먼저 거의 풍화를 받지 않는 여기서 풍화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풍화는 즉 물, 공기, 생물 등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거나 즉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풍화라고 했습니다. 풍화 요인은 물, 공기, 생물이고요. 그 중에서 물하고 공기가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그럼 다시 그림을 볼까요? 기반암이 부서지면 그럼 그것은 우리는 모질물이라고 합니다. 모질물, 즉 조금 더 부서진 모습이고요. 지금 생성 과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반암, 두 번째가 모질물,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토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가 바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토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토 요렇게 네 번째 심토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형성된 층은 심토가 되겠네요. 심토. 이 그림에서는 B에 해당이 되겠네요. B. 그리고 생물이 살아가기 가장 적당한 층은 그림에서 보듯이 즉 뿌리를 내리고 토양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층은 즉 표토입니다. 표토. 그래서 표토 이렇게 나에 해당하는 답은 표토. 기호로는 여기 A가 해당이 되겠네요. A. 이렇게 해서 정답 순서대로 B하고 A를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풍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성질이 변하는 것 이렇게 성질이 변하게 하는 것 중에는 지하수가 즉 석회 동굴 같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 지하수가 즉 석회 동굴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질 또 산소와 반응해서 암석이 붉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 같은 것도 성질이 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토양이란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얘기합니다. 즉 오랫동안 암석이 풍화를 받아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흙을 토양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풍화란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부서지거나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풍화라고 하죠. 여기서 원인을 기억해야 되는데 풍화의 원인은 물, 공기, 생물입니다. 물, 공기, 생물 중에서 주된 원인은 물하고 공기란 거 기억하세요. 암석이 부서지는 작용을 하는 것을 기계적 풍화라고 합니다. 기계적 풍화. 성분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물하고 공기는 기계적 풍화에 들어가고 그러면 화학적 풍화에는 지하수, 산소와 반응해서 암석의 표면이 붉게 변하고 표면이 약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지하수, 산소, 그리고 이끼 같은 것이 즉 화학적 풍화에 들어갑니다. 그럼 토양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죠. 제일 아래에 즉 D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기반암. 기반암은 제일 아래에 있는 곳으로서 거의 풍화를 받지 않습니다. 풍화를 받지 않은 암석층이고요. 그 위에 있는 C는 모질물로서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을 우리는 모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성된 것이 바로 위에 있는 C가 아니라 A라는 거 여기가 중요하죠. 즉 A는 표토 가장 표면에 있죠. 표토로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층이 표토입니다. 가장 겉에서 자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성된 것이 그 아래에 있는 비심토입니다. 심토는 즉 겉부분의 표토를 말하는 거겠죠. 겉부분의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내려와 만든 고온 층을 얘기합니다. 심토.
여기서 만들어진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즉 기반함부터 D부터 가서 C 그리고 B가 아니라 A가 먼저 만들어지고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마지막이 쉼토라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는 보기에서 맞는 것을 골라볼까요? 기억 A층이 가장 나중에 생성된 층이다. 가장 나중에 생성된 층은 B가 되겠죠. B 심토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층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층이다. 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층은 가장 겉부분에 있는 표토 A가 돼야겠죠. A.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토양 알갱이의 크기는 B층이 A층보다 작다. 토양 알갱이의 크기는 표토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내려와서 다시 만들어진 심토 B층이 A층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네요. 리을 C층은 B층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C층은 D 기반암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B가 아니라 D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습니다. 미음 D층은 풍화를 받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다. 그렇죠? D층은 기반함으로써 거의 풍화를 받지 않은 단단한 암석층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네요. 그럼 맞는 것만 찾아볼까요? 디귿과 미음. 이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암석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일시 멈춤해 놓고 문제를 풀고 다시 재생시키세요. 그럼 그림을 볼까요? A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 라고 적혀 있죠. A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으면 B가 된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B는 그럼 위에다 써보죠. 변성암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변성암입니다. 그럼 다시 A로 가서 마그마가 굳은 거니까 A는 화성암이겠네요. 화성암입니다. 그럼 이 아래 보면 퇴적물이 운반되고 다져지고 굳어졌다. 즉 그럼 퇴적암이 되겠죠. 그래서 C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이렇게 A, B, C를 다 찾았습니다. 옆에 잠깐 적으면 즉 우리는 암석에 대해서 배웠는데 암석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그 암석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화성암 배웠고요. 화성암 마그마가 굳어서 식어서 된 암석. 이 화성암은 다시 즉 용암이 굳어서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온 것을 용암이라고 했죠. 용암이 굳은 것은 화산암이고요. 화산암 그냥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거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식으면 우리 심성암이죠. 심성암 그리고 퇴적물이 운반되고 다져지고 굳어진 것을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했습니다. 퇴적암. 퇴적암은 강물의 크기로 여암, 사암, 그리고 셰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석회 물질이 굳어진 것은 석회암이라고 했죠. 석회암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변성암, 변성암도 배웠습니다.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성질이 변한 건데 일단 화강암이 변한 것은 편마암이고요. 편마암.
그리고 석회암이 변한 것은 대리암이고요. 대리암. 그리고 사암이 변한 것은 규암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셰일도 있다고 했죠. 셰일은 편암으로 먼저 변성되고 그리고 편마암으로 변성됩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서 가가 3개 나와 있는데요. 이 가는 즉 변성암이든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어떻게 되면 퇴적물이 된다. 즉 풍화와 침식을 거치면 풍화는 깎이는 거라 그랬죠.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깎이는 거. 그 침식은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풍화 침식을 거치면 퇴적물이 되겠죠. 네,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C는 토양이다. 1번 C는 퇴적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 A는 변성암이다. 2번 A는 즉 마그마가 굳은 화성암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B는 화성암이다. B는 지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변성암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 가에 들어갈 말은 풍화 침식이다. 그렇죠. 즉 어떤 암석이라도 풍화와 침식을 거치면 다시 퇴적물이 되고 그 퇴적물이 운반되고 다져져서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5번 C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화성암으로 변한다. 화성암이 아니라 변성암으로 변하겠죠. 변성암. 그래서 5번도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풀면서 광물의 이름 한 몇 개라도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뒤에는 암석의 순환. 저번에 이제 다 암석했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올리지 못해서 지금 같이 광물도 끝났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요렇게 암석은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속 작용해서 서로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까지 문제 풀이하면서 요점 정리했고요.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